어려운 얘기를 좀 한번 그러면 해볼게요. 2022년 가상자산 시장을 5글자로 이야기해 본다면 혹시 어떨까요? 고란 대표님. 저는 불가능 없다.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의미인가요? 우리 이게 모두 할 수 있다. 불가능 없다 하니까 네. 얼마 전 축구 대표팀이 이게 태극기에다가 impossible is nothing이라고 이게 써놨잖아요. 그렇게 약간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보면은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일들이 설마 일어나더라고요. 이 세상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이 시장에 뭐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에 다들 기민하게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플레이어들의 동향을 되게 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요즘 예민한 그쵸. 시장이어서. 그럼 센터장님은 5글자. 저는 진실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슷하게 이제 유동성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올 때는 사실 어떤 기업이 진짜 좋은 거고 어떤 프로젝트가 진짜 좋은 거고 이런 게 잘 드러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VC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근데 지금처럼 다시 이제 긴축으로 바뀌면서 유동성이 빠지면 이제 진실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부실했던 거, 문제가 됐던 거, 내부적으로 뭔가 뭐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이게 좋게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순화되고 정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올해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말씀이 워런 버핏이 말한 물 빠지면 누가 팬티 입고 수영하는지 알 수 있다는. 네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누가 그런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번 해에는 정말 사건 사고도 많고 정말요. 가격 하락도 좀 투자자들에게 마음 아픈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격 측면에서 올해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진 않은데 그 가장 큰 원인은 고란 대표님 어떤 거라고 보세요? 매크로 변수 때문에 안 좋은 거고요. 플러스 크립토 시장 내부에 또 안 좋은 일도 거쳐가지고 2배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자산보다.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 쪽 요인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 주식은 좀 반등했는데 또 최근에 가상자산 시장의 반등이 좀 더딘 것들을 보면은 일단 블록체인이나 어떤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신뢰가 이제 무너졌다기보다는 그것을 다루는 시장. 네, 그것을 다루는 어떤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이런 어떤 서비스 업체들과 뭐 그 운영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신뢰를 좀 얻어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시경제가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가격 하락이 장기간 지속이 된다면 펀더멘털에도 저희 시장에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금융시장하고 연결고리는 아직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별도로 가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네, 금융시장까지 확산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가격 하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뭐 장기간 지속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내년, 내후년으로 가게 될수록 연준에서의 어떤 긴축에 대한 강도도 좀 바뀔 것 같고 점차 어떤 규제권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어떤 신뢰감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시장에 참여하는 어떤 저변이 좀 넓어지는 계기는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2023년 시장 흐름 혹시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뭐 키워드는 이런 것 같다. 어떻게 흐를 것이다. 키워드는 규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FTX 사태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규제 도입 움직임이 좀 빨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빨라지는 건 좋아. 괜찮은데 빨라지는 와중에 어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했을 때 교각사루라고 해서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시장을 죽이는 쪽으로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예 그냥 크지도 못하고 싹을 확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규제가 나오면서 규제의 좋은 측면은 뭐냐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데 이 규제가 너무 타이트하거나 이 시장을 죽이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제가 조금 더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시장을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안이 나왔으면 하는데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들 미국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저 말 좀 잘 만들어 주십사라고 이제 바라는 건데 어떤 식의 규제안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규제안에 따라서 상당히 내년 시장이 좌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은 그러면 내년 네. 키워드 뭘로 보세요? 저도 비슷하게 이 시장이 규제권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얼마 전에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그 어떤 암호화폐 사업자들 중에서 이제 좀 인수를 하려고 실사 중인 걸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골드만삭스 같은 기존에 있던 뭐 어떤 IB 이런 데서 아마 인수를 해서 가상자산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훨씬 사실 그냥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는 훨씬 더 접근성이나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거는 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게 역설적이긴 한데 어떤 블록체인 원래 어떤 가치 맞아요, 탈중앙성하고는 맞아요. 되게 역설적이긴 한데 그것과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틀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기존에 그냥 우리가 접해왔던 그 시스템을 되게 익숙하게 생각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전통 금융 자산과 가상 자산이 이제 결합되는 뭐 이런 과정들이 내년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표님께서 규제 얘기해 주셨는데 꼭 들어왔으면 하는 규제, 이제 필요한 규제만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또 말씀해 주셨는데 꼭 들어왔으면 하는 규제는 어떤 규제들이 좀 있을까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뭐 미국 말고 이제 우리 시장을 얘기해 보면 얼마 전에 한 언론이 이제 보도를 했어요. 코인을 상장을 할 때 금융위원회가 그 상장 코인을 승인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다, 도입하는 검토 중이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 보도가 나오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토한 바 없다, 네네.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히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현재 상장된 코인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상장 폐지가 되면 당연히 그 코인에 투자했던 분들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거고, 이 상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막연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뭐 장외에서 이 상장하기 전에 ICO를 사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는 다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그때서 비로소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소에 어떤 코인을 상장시키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 중요한 문제를 그럼 금융위가, 나라가 뭐 허가를 해주고 말고 이렇게 처리하면 그건 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사고라도 터져봐요, 허가했는데. 그러면 당장 금융위 앞에 가가지고 이제 물어내라 이렇게 이제 데모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약간 신박하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일단은 그 발행 할 때, 이 백서를 할 때 그 투자 위험이 보면은 맨 뒤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증권시장 공시를 하게 되면 그 발행 보고서 혹시 읽어보셨으면 맨 앞에 이래서 위험하고 저래서 위험하고 저래서 위험하고 이걸 이렇게 맞아요. 써놔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투자를 하는 거야, 말르는 거야, 약간 이런 네. 느낌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투자 위험에 대한 공시가 뭔가 백서상에서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기에서 문서에서 좀 더 정확하게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결정적으로 또 하나가 뭐냐면 익명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최소한 그 프로젝트의 대표 C레벨급은 다 KYC를 받게 해서 그 KYC를 받은 그 대표의 지갑, 재단 지갑, 이건 공개해라. 이런 식으로 그 재단이나 혹은 그 대표의 그 지갑을 KYC를 통해서 반드시 등록하게 만드는 거. 오히려 이렇게 약간 디테일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보다는 약간 저거 해서 과연 뭔가 이게 도움이 되겠어? 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오가고 있어서 오히려 그 부분은 걱정이죠. 센터장님은 어떠세요? 어떤 규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투명성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정보의 접근성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백서도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업데이트가 있으면 어딘가에 그냥 올리는데, 사실 그 올리는 것도 어떤 통일된 곳에 맞아요. 통일된 포맷으로 비교 가능하게 정기적인 형태로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들이 투자자들에게 누락 없이 제공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떤 스탠다드하게 놓고서 비교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야 정말로 투자 자산으로서 정식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편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규제, 요즘 매크로도 안 좋은데 규제 들어오면은 가상자산 가격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두 분은 내년 가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쵸.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지금 어차피 매수에 현재가.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네.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지만 매수에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비트코인 기준입니다. 그렇죠. 네네. 네. 주로 비트코인 위주로 사시나요? 저는 비트하고 이더를 사고 있고요. 그 짜잘한 알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먼지가 돼 있는데 루나처럼 부활을 기대하지만 그러기는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네. 센터장님은 어떻게 투자 비율 네. 어떻게 되세요, 가상자산? 저도 비트코인이 거의 90% 정도? 이더리움이 별로 없으시네요. 네. 거의 8대2, 9대1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더리움 보고서도 쓰셨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비트코인을 더 네. 좋아하시는. 네. 저는 보면 이더가 더 많아요. 네네.
왜 이더를 더 많이 사셨어요? 그렇게 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원했던 가격에서 이렇게 사다 보니까 이더리움 한때 되게 약간 저평가된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네네. 좀 많이 사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아까 갑자기 궁금한 게 2015년에 어쨌든 비트코인 사기 시작했다고 15년 아니고 17년. 17년 네네네. 그때 그거 아직 가지고 계세요? 이더리움이랑? 둘 다 처음 하셨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 1차 리셋 때. 아. 1차 리셋 과정에서. 네. 근데 사실 2017년 말에 1차 불장이 왔을 때요. 그때 진짜 잡코인들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약간 잡코인이 미래다 이러고 이제 네네. 잡코인 투자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네네네. 물론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다 먼지가 됐거든요. 그 2018년에 그 먼지가 되는 과정에서 제가 2018년 말에 이 비트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다 정리를 하고 18년 말부터 이제 비트만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이더리움을 그 2020년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뭐냐면 디파이 썸머라고 해가지고 이더리움이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어라고 하는데 이 약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더리움도 투자해도 괜찮겠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더리움을 사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럼 혹시 내년에는 또 꾸준히 비트와 이더를 네. 모으시겠다? 그리고 뭐 약간 뭔가 싹수가 보이는 알트를 보겠지만 큰 비중으로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내년 투자 계획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혹시 대표님 내년에 키워드 좀 유명한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세요? 뭐 키워드 얘기 나오는데 그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이제 이더리움이 레이어 1에서 끝판왕이다. 이제 너 끝 했는데 레이어 1 가운데도 뭐 최근에 나온 애프터스나 뭐 수위 이제 나올 것 같은 것들이 계속 이제 도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각광을 받았던 솔라나 같은 거는 약간의 이제 위기 상황에 처해진 거고요. 레이어 1 상에서도 약간 그런 그 체인들 간의 각자의 특성을 내세우면서 뭔가 두각을 나타낼지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레이어 1 중에서는 가장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이더리움이고 그 이더리움에 관련된 레이어 2 생태계가 지금 굉장히 많이 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는 토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트랜잭션이 훨씬 더 많아요. 게다가 아비트럼 기반으로 발행된 NFT도 굉장히 많고요. 어쨌든 수수료가 굉장히 싸니까 이런 식으로 레이어 2 전쟁이 아마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이게 잘 되는 것과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도 별개의 문제거든요. 코인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도 내가 언제 사느냐가 또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에는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잘 하셨으면 바랍니다. 그럼 이제 내년 크립토 윈터가 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윈터가 빨리 끝나고 대표님과 센터장님이 생각하는 가상자산 세계의 궁극적인 모습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통 금융기관 안에서 아마 가상자산을 다루는 것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서비스들도 제공될 것 같고,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메이저 코인 위주로는 아마 포트폴리오에 담게 되는 이제 그런 그림들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먼저 전제로 필요한 거는 뭐 거래소라든지 관련 어떤 서비스 기관들이 이제 정부에서 어떤 정한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세분화되면서 그거를 적용을 한 다음에 아마 그 다음에 아마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들이 마련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각 투자나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어떤 투자들도 내년에 조금 더 활발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소액으로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사람들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투자도 더 용이해지는 아마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기반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당하게 경쟁을 해서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들은 아마 장기적으로는 좀 더 주목과 수요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이상적인 모습. 대표님은 이제 이상적인 한 발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서 더 오래 계셨잖아요. 아니, 좀 더 큰 그림을. 큰 그림을 그리자면 제가 약간 이 크립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증권성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막 난리를 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다만 저는 이제 이 그 크립토 토큰이라고 하는 게 주식보다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일단 첫 번째 측면은 투자의 민주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른바 될성부른 나무에 투자하고 싶지만 그 될성부른 나무에 투자할 수 있는 권리나 아니면은 자격은 VC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ICO를 통해 가지고 2017년, 18년에 투자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투자의 민주화가 아니라 사기의 대중화였거든요. 아이고.
그냥 보통 사람도 다 사기를 당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토큰이 약간 가고자 하는 방향은 약간 지향점에 도달했을 때는 이 투자의 민주화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굉장히 소액으로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 그 통로가 굉장히 일반화됐으면 좋겠다. 민주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 공정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요. 지금까지는 약간 기업이 예를 들면 뭐 많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플랫폼 경제에서 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기업이 돈을 버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플랫폼 경제 나올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야, 우버의 성장이 과연 우버라는 회사의 초기에 자본을 댔던 주주들의 몫이냐? 우버의 기사의 몫이냐? 우버를 이용한 사람들의 몫이냐? 그 우버 기사들과 우버를 이용해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축적시켜준 그 참여자, 생태계 참여자들이 분명히 생태계 성장에 기여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주식회사 구조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초기에 자본을 댄 주주들에게만 그 몫이 돌아가는데 이 코인을 통해서 이른바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이 생태계 성장에 기여한 모든 참여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이게 이 토큰 이코노미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투자 측면에서 그렇고 내가 여기에 뭔가 기여를 하면 내가 기여했는지도 모르는데 그 나의 기여분을 기업이 지금 갖고 가는 구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웹3 정신과도 이제 연결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투자의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공정한 보상이 참여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때가 되면 대표님은 어떤 모습으로 활동하고 싶으세요? 그때는 난 이런 모습일 거야. 집에 있지 않을까? 아, 왜요? 아, 투자에 성공하셔서? 아니요. 너무 먼 얘기라서. 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대표님 만나서 너무 좋았거든요. 네, 제가 이 씬에 들어와서 대표님께 감사합니다. 되게 많이 배우기도 하고 너무 좋은 소식을 그때그때 많이 알려주셔서 경쟁 채널이라기보다는 이제 롤모델 채널로 저희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도와주세요. 네, 저도 저희한테 너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나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나 요즘 어쨌든 파란불이거든요. 파란불이라고 하는 게 안 좋다는 계좌도 파란불, 마음도 파란불, 멘탈도 파란불인데 좀 어쨌든 많이 이제 이렇게 하셨으니까 저희에게 어떤 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선배로서. 우여곡절을 겪은 투자자로서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최고는 마음 편한 투자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인사를 할 때 왜 성투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성공 투자하세요. 근데 저는 그 옆에다 꼭 성투 앤드 행투라고 해요. 행복 투자라고 이제 하거든요. 이 마음 편하게 투자해야지 성공한 투자를 할 수 있고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마음 편한 투자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에요. 굉장히 모호한 말이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마음 편한 투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함의가 있거든요. 내가 빚을 내서 투자하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잖아요. 내가 레버리지를 막 크게 썼어요. 그러면 마음 편하겠어요? 안 편하잖아요. 이 마음 편한 투자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파란불이어도 좀 더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맞아요. 마음 편한 투자를 하여라. 센터장님은 혹시 네. 이렇게 파란불 네.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좀 네.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뭐 경제든 자산이든 모든 어떤 것들이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은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도 우여곡절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분명히 사이클이 있고, 모든 자산 가격들도 분명히 일방향으로 오르기만 하거나 일방향으로 떨어지기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이 워낙 힘들 때라서 뭐 저도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가격 자체에 너무 집중을 하면 사실 너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분들도 비슷하실 수 있겠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우리 산업과 미래가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거를 조금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을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또 그거를 또 이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제 개발을 하고 또 연구를 하는 회사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폭넓게 바라보면은 좀 더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만나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 사실 선배로서 제가 따라하고 싶은 두 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서 존버를 해주시면서 저의 롤모델이 돼주시기를 두 분 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따뜻한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좀 따뜻한 인사하면서 저희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인사만 하나요? 뭐 선물 없나요? 선물은 댓글을 잘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 행복한 연말 되세요. 크립토 인싸 메리 크리스마스!